그러시면은 본인이 행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행정사가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시험 합격과 전부 면제해서 들어온 행정사분들이 들어와서는 뭐 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하면 될까요? 소개 먼저 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MC henryK입니다. 오늘은 여기 대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대전까지 내려왔냐? 요즘에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의원면직을 하시고 또 다른 전문직이나 다른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행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전에 계시는 행정사분을 모시고 행정사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D 행정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전에서 행정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사에 대해서 오늘 주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주로 하는 업무는 음주운전, 학교폭력, 영업정지, 토지보상, 그리고 공장 등록, 되게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미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본인이 행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행정사를 택하게 됐던 이유는, 저는 행정사를 하기 전까지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다 보니까 전역을 하고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대전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군인들이 전역을 하게 되면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디서 살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참 괜찮았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대전에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직업을 알아보다 보니까 군생활 동기 하나가 여기 대전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사는 어떤가 하면서 동기 사무실에 찾아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버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 제 성격에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MBTI상 ENFP인데 뭔가 한 가지를 그러니까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굉장히 싫어해요. 군대에서도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무슨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컨트롤 CV를 해서 똑같은 거를 계속 보고를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힘듦을 많이 느꼈는데, 행정사는 업무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업무를 제가 따오는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업무 하나하나당 벌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행정사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참 같은 공무원 집단으로서 참 보수적이고 맞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집단 중에 하나인데, 그거 참 신기하네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력직으로 행정사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행정사가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사는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 아니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면제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이 생기면서, 그 행정사법이 생기기 이전에 경력직들은 기존대로 자격증을 나눠주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임용되신 분들은 1차 면제 또는 2차 일부 과목 면제, 경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2011년도 3월 8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그 급수별로 경력 기간이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은 네네. 바로 행정사 자격증이 신청만 하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군생활 13년을 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이제 다른 간부들이 이런 자격증이 있대요, 신청하면 나온다니까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돼서 2013년도에 그때 부대에 있던 간부들이랑 같이 접수를 하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용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가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채용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행정사를 채용하는 법인이나 이런 거는 잘 많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죠? 잡코리아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사 우대 정도까지는 있어도 행정사만 뽑는다 이런 거는 좀 많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인 같은 경우도 이게 직원으로서 채용을 하는 행정사가 아니라 영업직으로서 채용하는 행정사가 좀 많습니다. 영업직으로. 그래서 우리 법인이 따온 업무를 본인이 할 때 퍼센티지는 법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법인이 준 업무를 하면은 너가 40% 가져라, 우리가 60% 갖겠다. 그리고 본인이 업무를 따왔으면 그 업무를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에 40%를 내는 형태,
이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채용 쪽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무사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시작하면 보통 법원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개인 사무실을 낸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그런 거는 조금 다르다. 예, 그리고 뭐 예. 채용하는 분야가 뭐 따지고 보자면 뭐 자동차 등록 업무하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는 행정사를 뽑기는 하는데 그 역시도 조금 문제가 많긴 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사들 사이에서는 택배 행정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동차 등록 대행 업무는 행정사만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고차 매매상에서는 이렇게 행정사를 뽑는 것보다는 그냥 행정사한테 건당 뭐 10,000원, 20,000원씩 주면서 여러 건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때 이렇게 네.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를 택배 행정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서류나 이런 모든 것들은 중고차 매매상에서 작성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예. 제출만 한다 그래서 택배 행정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가 좀 시험 합격자를 보면은 시험을 봐서 합격하시는 분보다 현재는 이제 전부 면제로 따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 보이던데 예. 시험 합격과 전부 면제해서 들어온 행정사 분들이 들어와서는 뭐 또 차이가 있나요? 행정사 자격증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경력직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 시험 출신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시험 출신들은 공부를 해서 오다 보니까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근데 공무원 경력 출신 분들은 본인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행정사를 하면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 출신 행정사들도 이게 행정사 자격증 이제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 30대, 40대가 좀 많이 땁니다. 네네, 맞아요. 네. 20대는 뭐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대, 40대 때 따시는 분들은 다른 업무를 하다가 요 행정사 자격증이 있으면 또 뭔가를 확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또 강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업무가 있어서 행정사를 딴 거기 때문에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자 출신들 중에는 뭐 보험업을 하시다가 보험 쪽을 조금 더 깊게 하기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업무를 하다가 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거의 70%는 담당자만 알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담당자라는 게 그 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경력 출신들은 그거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그렇겠죠. 전부 네. 다 어느 정도 본인이 하던 일일 수도 있고 심지어 또 아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다가가기가 쉽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게 좀 쉬운 편이기도 해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가 장점은 어린 나이에 행정사가 되다 보니까 네네. 군인들이 좀 그게 장점이 좀 있습니다. 계급 정년이 있다 보니까 대위 전역하신 분들은 30대, 소령 전역하신 분들은 40대 초반, 중령 전역하신 분들은 이제 한 50대 완전 초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 퇴직자들은 만 60세 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근데 대위 전역자 이렇게 30대 때 오다 보니까 한참 행정 업무 잘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고, 단점은 경력직 중에서도 좀 늦게 오신 분들, 네네.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워드를 잘 못 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자필로 쓰시는 네. 분들도 직접 쓰시는 분들 컴퓨터가 아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하는 업무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부터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업무 분야가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을 하시게 되면 시험 출신도 굉장히 장점을 살릴 수가 있고 경력 출신도 굉장히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식품 관련과에 있다 보면은 식품 영업 신고 같은 것도 가끔씩 행정사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저거를 왜 행정사한테 맡기지? 우리 밥 먹고 그냥 이거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어떨 때는 식당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일도 너무 바쁜데 이건 내가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많이 맡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경력직 공무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딱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업무를 해봤으니까
보니까 굉장히 쉬운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단가를 굉장히 낮게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단가를 낮게 받는 것도 문제인데 제가 실제로 공무원 경력자인데 퇴직하고 행정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돈 달라는 말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사실 이거 맨날 하던 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네. 이거를 돈 받고 하기도 약간 그런 생각이 맞는지 네.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도 전에 뭐 영상에서는 얘기했었는데 그분은 필요하니까 찾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식을 파는 개념인데 공무원분들은 아무래도 그 공짜로 다 모든 지식들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렇죠.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30년 이렇게 경력화 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돈 달라는 말씀을 잘 못 하셔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 공무원 출신 장점, 경력직 행정사 장점은 아무래도 공문을 달아왔으니까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행정사의 모든 업무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공무원 임용되시고 나서 공문 한 번만 써봤으면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다른 점은 전임자의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 행정사는 구할 수 없다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남겨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를 구하는 게 가장 네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가 딱 나오기만 하면은 사실 그 업무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족보 같은 거네요. 족보 같은 그쵸. 느낌인데 행정직인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모든 문서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전자문서 다 예, 남아있기 때문에 전에 담당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일도 많은데 행정사분들은 그렇게 남아있는 뭐 아카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팁을 드리자면 담당 공무원한테 잘만 얘기하면은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뭐 개인정보 없거나 네, 아니면 없거나 뭐 이러면 특별한 게 내용이 아니라면은 뭐 이런 문서 형식이다라는 정도는 뭐 충분히 알려줄 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면 이제 그게 이제 내 자료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행정사일수록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해봤기 때문에 행정사 개인 입장에서는 다음번 할 때 업무의 양이 반 이상이 줄 거고 훨씬 줄어들겠네. 예. 예. 그리고 맡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승인이 나는지 어떻게 해야 허가가 나는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신뢰가 가겠죠. 행정사를 하시면서 행정사의 장점과 그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업을 못하면 빵원을 받는 겁니다. 아직 행정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